코인과 주식시장에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해결 방법은 오직 시간뿐입니다. 지금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해 보더라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또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숏 같은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상품들 때문인데 지금 상황들만 보더라도 너도 나도 전부 하락에 베팅해서 돈 벌면 참 쉬울 것 같지만 주식이나 코인은 절대 아무나 숏으로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만약에 개인이 풋옵션에 미친 듯이 들어오게 된다면 절대 외국인은 그 먹잇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히 잘 조절해가면서 어느 쪽으로 쉽게 기울지 않게 컨트롤하는데 현재 증시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보이지만 쉽게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유 비중이 최저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5월 16일 월요일 증시 역시 거래대금이 없는 매우 지루한 시장입니다. 나스닥의 급등 때문에 갭을 띄워서 출발했지만 하루 종일 밀리면서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언제라도 폭락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증시의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는 폭락에 매수한다면 반등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이유가 그 전에 이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꾸준히 쌓여왔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 무너지는 횟수가 점점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어서 결국에 추세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수개월간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요소들이 누적되고 쌓인 상태에서 증시가 당연히 한 방에 좋아지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증시가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 반등을 계속 유지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위축이 된 투자 심리가 한 방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꼬여있는 추세까지 안 좋은 지금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은 언제라도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런 명분이 만들어진 것, 며칠간 증시가 반등이 나와도 며칠간 좋다가도 갑자기 3, 4%가 아무렇지 않게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신용잔고가 폭파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저가라고 추측하고 들어갔다가 리스크가 크다는 점, 먹을 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잘 나가던 종목이 갑자기 하락이 나왔을 때 곧바로 오뚜기처럼 빠른 시간 이내에 회복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고 폭락이 나온 자리에서 계속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꾸준히 누적되면서 개인만 받아먹게 된다면 그 꼬여진 수급 때문에 단기적으로 절대 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락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커다란 음봉이 나오는 순간 수급이 꼬인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커다란 음봉이 나왔다가 한 일주일 이내에 그대로 회복이 되었으면 상관없는 일인데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개인의 수급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을 해서 유지가 되었으면 단기간에 개인이 받아먹는 수급은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악수급이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꼬여진 수급을 풀기 위한 대폭락으로 인해서 손바뀜이나 특별하다 싶은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기에 지금 전쟁 악재나 금리, 환율 이런 요소들을 보더라도 누구나 아는 거라 설명을 필요 없겠지만 추세와 이 상황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오히려 반대로 가는 상황들이 참 많은데 나스닥이 급락하면 갭하락 이후에 계속 올리고 나스닥이 상승하면 갭 상승만 나오고 계속 떨어뜨리고 꼬여진 수급과 하락 추세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든 신호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면 굶어 죽는 게 아닌 이상 이 하락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라며 이 기회를 틈타서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힐링 좀 하다가 나중에 돈 벌 기회를 만드는 게 확률적이나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매일 잔잔하게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관심 종목에는 최근에 좀 반응이 나왔거나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들 뿐인데 그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이 오늘 TY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갭상승이 밀 수출 금지 소식으로 인해서 곡물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농기계 관련주라서 당연히 시초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고점인 3,730원까지 근접을 해서 시작했는데 그 전에 수급을 보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 주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누적된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단타로 많이도 들어왔습니다. 370만 주 들어오고 이틀 더 들어온 다음에 이 들어온 물량 중에서 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러 고점을 뚫어주려고 추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 물량들은 5월 3일부터 들어온 이 물량들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물량인데 당연히 제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허점이 많은 시간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어떻게든 갭상승을 띄우거나 아니면 고점을 돌파하는 액션을 취한 다음에 개인들한테 넘기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외국인의 패턴이라 보시면 되겠으며 그 전에 대량 매수한 게 다시 나가지 않는다면 시간의 거래를 이용해서 갭만 띄우고 나서 팔아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이 딱 그랬으며 초반에 5%까지 오르던 게 마이너스 4%까지 변동성만 보더라도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고점의 매수에서는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돌파 매매나 고점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 전에 외국인 수급 상황을 체크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얘들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 물량이 얼마나 많은가 꼭 계산을 하셔야 되며 물량이 다 나왔다 싶으면 오히려 고점을 뚫어서 더 높게 고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에는 재미가 없어도 어차피 이런 종목들 외국인 단타 나가서도 추세가 멀쩡하다면 결국에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단타가 나갔는데도 이 추세가 최소한 5일선 추세가 멀쩡하다. 그러면 결국에 번갈아 가면서 올릴 종목은 이런 종목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오늘 당장은 수급 때문에 재미가 없어도 계속해서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단타의 흔적이 없거나 이미 나갔다면은 그 전에 들어와서 단타 친 기록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번갈아 가면서 먹잇감이 될 수가 있으므로 영풍재지 같은 종목에는 잘 떨어지지 않았을 때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올리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잠깐 반짝였다가 고점 뚫어주는 척하고 윗골이 달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나올 때가 많아서 수급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시더라도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알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매매했던 종목이 광명전기인데 거래대금이 나온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합리적인 시초가에 형성이 된다면 눌림목으로 먹을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호가창을 보면서 나중에 주가가 떨어질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딱 보시더라도 3,635원 밑으로 호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게 무조건 상승을 보장하는 물량이 아니지만 당일에는 눌림으로 좀 강하게 떨어질 때 사면은 반등이 나와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도 아니고 몇 개월째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패턴이므로 그 전날에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적당한 건강한 눌림목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먹을 자리는 만들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시작하고 나서 눌림목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정말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중에도 진짜 크게 빠지지도 않고 결국에 가지고 있으면 호가창만 보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 번 시세가 나왔는데 오전에만 하고 그 뒤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도 먹을 자리가 지나와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눌림으로 나온다면 매매가 앞으로도 정말 쉬울 것 같은데 눌림목 치고는 자주 볼 수 없는 아주 안전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광명전기 같은 종목을 찾을 줄 안다면 다음 날에 어떤 종목을 눌림으로 접근해야 될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은 첫 출발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특히나 조용하다가 이런 식으로 첫 양봉이 나온 종목이 그 다음에도 눌림목이 굉장히 잘 통하는데 오늘은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전부 그 전에 해먹었거나 며칠간 움직였던 종목들이라 그런 종목들에서 눌림목을 잘못하면 오히려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가 있으므로 매일 첫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지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없으며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보라고 하면 상한가를 간 4조 동화원 1,500억 나오면서 11시쯤에 닫혔습니다. 그 전에 거래대금을 보면은 2,900억 원, 3,800억 원. 요즘에 제가 이런 테마를 좋아하지 않지만 새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내일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상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1, 2위 정도를 유지할 것 같은 종목을 찾아서 혹시나 갭상승이 합리적이라면 또 먹을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 고르라 한다면 종목들이 없는데 굳이 고른다면 4조 동화원밖에 없습니다. 지루함을 참아내는 과정도 매매 스킬이라 생각하시고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